개마소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중형이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인데요.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2심, 3심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1심이었었고요. 법원의 결정이었는데요. 그때 예상도 설령 벌금 나와도 100만 원 이하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셨는데 이번 1심 선고 적절한 선고였는지 두 분의 생각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선고보다도 저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시비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 지식이 거기까지 안 가고 있고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옳으니 안 옳으니 이런 얘기는 하나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사법 판단은 어쨌든 존중돼야 된다. 예. 정치의 사법화가 싫으면은 정치 사법화를 만드는 법을 바꾸면 돼요. 그 입법부 책임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다 정치가 되어 있지 정치가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초한 거예요.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문제, 사법의 정치와도 마찬가지고 정치 자초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걸 확인도 하지 않는 국민힘에서 뒤에 확인했으면 사과하면 될 걸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또 그 자리에 같은 민주당의 최인일 의원은 그 뻔히 알면서도 그 원고를 수거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을 그런 의혹을 증폭시켰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저는 민주당은 억울하고 눈물 난다고 하더라도 존중돼야 된다. 사법 판단이니까? 그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보니까 내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괴물들의 말잔치 같아요. 말잔치. 괴물들이 그냥 하나만한 얘기들 나와서 심지어는 그 판사 탄핵 얘기까지 누구는 죽인다고 하고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광기의 민주당 그 현실을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1위에 그리고 유력 대권 지금 후보잖아요. 예.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고 이런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저도 이 판사의 판결,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소 자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좀 무리한 저는 기소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과정에서 또 국감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했던 말들의 진위 여부를 이걸 재판에까지 가져간 것 자체가 좀 무리였고 본인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어요. 본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국감도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압박이 어떤 협박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그 국토부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묻는 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했던 부분을 이걸 지금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을 내릴 만큼의 이게 중대한 선거법 위반인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좀 과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1심 선고에서 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재명 대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평론가님? 결정타를 받은 거죠. 결정타를 받았다? 다음 주 월요일 날 25일 날 이제 위정조사 여기서도 금고 이상이면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이 될 것이고 또 내년 초에는 항소심이 있습니다. 선거법. 거기에서 이제 무죄라든지 또는 당선 무효 이하가 나오면은 약간 기세회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1심 판결 자체가 갖고 있는 사인은 이재명 가지고는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교수님은 이번 1심 판결 선거 결과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괜찮을 것이다 봅니까? 일단은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에 평론가님이 뽑아오신 정성호 의원의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이 왔거든요. 징역형이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별로 흩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라는 말씀 그때 뽑아오셨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직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당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또 이제 주도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과 비명 간에
이 갈등 아무래도 점점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방금 김은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에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갈 거예요. 예. 당분간에는 지금의 싸움은 자기 대선 주자와의 싸움이지 무슨 총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권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은 전체 민주당의 지지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부를 교란하는 발언은 안 할 거예요. 당분간에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25일 날 무슨 판결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더 중요한 건 선거법도 최소한 항소심은 봐야 되거든요. 내년 초에. 그때까지는 그 토론은 단일 대우를 형성할 겁니다.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비명치명 다. 그런데 문제는 정중동이라고 있어요. 정중동. 예. 고요한 가운데 속으로 움직이는 거는 너도 나도 다 지금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른바 플랜 B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분간에는 당원들은 뭉치지만 국민들은 서서히 이재명 대표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당선 무효형을 받은 대선 주자를 계속 밀 국민들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마를 못한다고 하면 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포스터 주자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빨리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민주당 내부는 서서히 비명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년 2월 정도나 3월 정도에 2심이 논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돼요. 대표직 선대로 와야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돼가 당선 무효형 받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나 대표직에서 안 물러날 거야. 계속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민주당은 또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해서 내년 8월 정도에는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려야 그 다음에 있을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대선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플랜 B나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거 이후에 어떤 지지율은 아직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상으로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트럼프는 유죄 선고를 받고 출마를 해서 당선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더군다나 1심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를 내년 초 해서 뭐 대법까지 해서 6개월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은 거기에 따른 국민의 여론, 지지율을 한번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가 좀 뭐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고 너무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줄줄이 지금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후원 문제, 또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또 최근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또 기소가 되면서 5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5번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해서요. 네네. 또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김은경 교수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경기도 시절의 이 법인카드 문제인데 이건 너무 뒤늦게 지금 검찰이 이 타이밍에 기소한 것도 너무 웃기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특활비 영수증 없이 그냥 막 엉망으로 막 제출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1심에 이런 또 형이 나오니까 검찰이 뭔가 야 이것도 하나 더 기소하자라는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는 기소를 한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검찰의 행태. 이건 오히려 저는 1심 선고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을 신뢰할까요? 검찰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고 객관성을 잃었고 굉장히 편파적인 집단이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뭐 재판 잡힌 것도 지금 4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뒤늦게 이 법화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따지면 법화 가지고 문제 안 생길 기관장들, 단체장들, 정치인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또 5개 재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시작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25일 날 이제 위증교사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 실형이 나온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정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이 이재명 대표 코너를 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머지 5개 재판 중에서 나머지 3개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특히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대장동 이런 문제는 워낙 사안이 크고 또 지금 아직 1심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 간단한 혐의가 뭐냐면은 선거법하고 이제 위정교사 이런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한 중반기 이전에는 끝날 것이다. 결론이. 2심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심까지 다. 3심까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 최소한 내년 안에는 끝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2심까지도 그날 선거법 같은 거 2심도 끝납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예. 물론 이제 김웅경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사법화 문제가 심각하고요.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검찰은 이미 정치화 돼버렸고요. 정치도 검찰 권력이 돼버렸어요. 기소하라 말라 하면서 온갖 고소고발 난무하고 그럽니다. 그 자체를 탓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검찰이 기소하게 됐어요. 기소권은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돼요. 무죄를. 그래서 여야가 악을 쓰고 대통령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또 2년 반 뒤에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민이 또 죽고 날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다 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더라도 내년 초까지 특히 선거법과 위정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걸 가지고 무슨 당내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이게 변호사 팀을 구성해야지 지원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볼썽사납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는 입법권 가지고 물리력으로 돌파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흔들 재판부터 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냉정하게 민주당도 최대한 재판장에서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무혐의를 입증할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 의원들도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한민국 1당 아닙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한 정당다운 그런 좀 품격과 품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1심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는 뭐 슬슬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지금 언론 지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보실 때 포스트 이재명 대안적 인물 뭐 지금 얘기하실 만한 인물 있을까요? 있죠. 포스트 이재명 하면은 누가 뭐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저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민주당에는 인물들이 많아요.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른바 삼총 세 분의 총리. 이낙연 전 총리를 빼고 이제는 그다음에 삼김 등등해서 인물들이 많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대선 후보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30명 정도 된다고 봐요. 1차적으로 저는 김동연 지사. 뭐 거의 민주당 안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김부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김두관 의원도 치고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또 뭐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김경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은 워낙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한 3명 정도 또 그 외 바깥에서도 뭐 여기 가면 더 많겠습니다만 3명 정도는 누가 넣어도 정권교체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김부겸, 정중동 하고 있다라고 하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김동연 지사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적정 거리를 두면서 되게 좋은 스탠스다라는 또 민주당 내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포스트 이재명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할 단계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단일 대우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만큼의 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 삼김이 자질이 안 된다. 뭐 깡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법적 판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그냥 단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야당 대표와 그다음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에 대한 저는 이 사법적 탄압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한 1분 정도씩요. 이제 지금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사회 정치화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뭐 대의적인 측면 앞으로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쭉 해봤는데요. 여야 모두 지금 정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좀 큰 틀에서 재현 좋은 말씀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틀이라고 하면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검찰 권력의 공화국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막해버리면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또 대통령 편과 대통령 반대편이 또 싸울 거예요. 또 무한 정쟁에 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 또 반복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그 이후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략적인 개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를 바꾸는 데가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지금 이마저도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빼고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악질적인 정치 왜곡의 이 어떤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요, 대통령제에 대한 뭐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를 말하는 겁니까? 내각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만 해소하면은 저는 다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지만 네. 지금 과도하게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오히려 그래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분권형 대통령제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금 이재명 이 대표의 사법 문제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나 지금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김건희 여사 의혹, 뭐 명태균 씨 의혹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한국이 굉장히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분노를 넘어서 냉소의 수준이거든요. 아, 대통령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아. 이런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인 부분을 키워서 이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삶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 좀 더 집중해라. 네네. 지금 가뜩이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다 하향 조정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주기에 너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만하시고 본업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데 타겟이 조금 아니 이거 가지고 막 계속 이제 뭐 대표직을 사퇴해라 정치 생명이 끝났다 계속 총 공격을 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공격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끝나는 마당에 맞불이 붙는데요. 이게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